저는 안전사회 시민연대 대표 맡고 있는 최창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거 관련 분야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특별히 소개를 따로 안 드리고요. 직접 좀 더 소개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서 해도 되죠? 그동안 옛날에 2006년에 파업을 하고 한동안 가열차게 투쟁하다가 법정 소송으로 저희 문제를 갖고 갔다가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났었는데요. 그때 다시 또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는 바람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는 투쟁을 하고 있는 승무원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KTX 열차 승무지부 지부장 김승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문제가 안전을 정말 무시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굉장히 여러 다방면으로 문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KTX가 2004년 개통을 했습니다. 2004년 개통했을 때 당시 그 전부터 IMF가 지나고 나서 공무원 정원을 계속 감축하고 인건비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가 빚이 얼마다 이런 이유로 인건비 절감을 해라 라는 정부의 계속 방침에 따라서 철도청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철도청이 사실 원래는 KTX 승무원 정원을 받아서 늘려서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때문에 KTX 승무원직 자체를 외주 자회사의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4년 개통 당시 전에 2003년 10월 27일 날 철도청에서 이미 노동부에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이것을 외주화했을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을 당시에 노동부에서도 이거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승무원직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 관련해서는 파견직으로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완전 도급 형태, 도급이란 게 그 업무 자체를 이제 따로 다른 회사에 주지 않으면 이거는 파견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도급 형태로 한다고 해도 이거는 위장 도급이 될 수가 있고 이건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굳이 그래도 도급을 한다면 특실 서비스에 한해서 완전한 도급 형태로 자회사에서 채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교부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승무원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 했을 때 건교부에서 인력 TO를 주지 않고 철도청의 정원 승인 거부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가 사실은 그런 안전이나 노동법적 문제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그냥 구조개혁 차원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졌었고요. 철도청은 그에 따라서 승무원들은 안전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 업무가 아니어서 외주화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특실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승무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위장도급을 강행했었습니다. 사실 KTX라는 그 운송수단에 대해서 우선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KTX라는 것 자체가 400m에 가까운 길이에 18량 그리고 전체 좌석 929석입니다. 거기다가 자유석에 두 칸의 자유석이 있어서 실제로는 거의 무제한 입석이 발행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운행했을 때 10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들고 납니다. 사실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와는 다르게 철도 같은 경우는 역에 정차를 하면서 사람이 내리고 타고 하기 때문에 사람 통제가 다른 운송수단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KTX가 2004년 개통을 했지만 KTX 그 떼제베가 프랑스랑 계약 맺은 게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미 차량 자체가 10년 된 노후된 차량이었었고요. 지금 2015년에서 거의 20년 된 차량입니다. 열차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초반부터 사고가 많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KTX 승무원뿐만 아니라 철도공사 전체적으로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 직원 같은 경우도 인력 감축이 돼서 지금 현재 역에 계집표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오히려 정말 지하철만도 못한 보안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든지 와서 그냥 탈 수 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숙자도 많고 손님 중에 취객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한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집표 업무를 전체를 지금 승무원한테 그 열차에서 검표하는 업무까지 이제 가중이 된 상태이고요. 사실 열차가 달리면서 어떤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열차 팀장, 그리고 승무원, 그리고 관제센터, 그리고 역 직원까지 철도공사 전체 그 부서와 사실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회사 쪽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상태고요. 그 2004년에 어쨌든 그 철도청이 그 KTX 승무원 자체를 이런 파견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파견직 자체가 굉장히 드물었고, 그러니까 생기는 추세였고, 사실은 지금처럼 아주 만연하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처음에 지원을 했을 당시에 KT 승무원이 되고자 승무원직에 지원을 했었지, 사실은 뭐 그 파견직에 자회사에 지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철도청 그 직원들과 거의 함께 교육을 받고 모든 걸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한테도 듣기로는 지금은 철도청인데 공무원 TO가 없다. 그런데 이제 1년 뒤에 철도공사로 바뀌면 너네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할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걸 믿고서는 저희는 사실은 근무를 했었고, 당연히 철도공사 사람들, 철도청 사람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전혀, 그때 당 철도청이었으니까 거의 정부 기관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말을 저희는 그대로 믿은 거였고요. 그 사실은 전혀 뭐 그걸 뭐 계약서에 썼냐, 뭐 구두로 한 거니까 너네들 잘못 구두인데 뭐 너네들이 그걸 믿은 게 잘못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정부가 하는 말을 누가 사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이런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때 저희가 철도유통이라는 코레일의 자회사에 위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홍익회는 그 열차에서 카트 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승무원과 철도에 있는 매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운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사실은 그거를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하나하나 저희가 스스로 직접 철도공사 사람들한테, 철도청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한 단계 거쳐서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 처리도 굉장히 더디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모든 민원은 사실 철도공사가 다들 주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철도유통이라는 우리를 어쨌든 고용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 한 번 뭐 건의를 하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함흥차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했었고, 업무 처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었고, 더군다나 저 승무원직 자체가 1인당 얼마라 가지고 철도공사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력 그 운용비를 받아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승무원의 월급을 깎으면 깎을수록 철도유통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혀 승무원 일하는 동안에 월급 인상은 없었고, 오히려 열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승무 시간은 늘어나고, 이런 임금 착취나 뭐 그런 대우 면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많았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저희가 2006년에 이제 철도
2005년에 저희 철도 노조에 가입하고 2006년에 파업을 하면서 같이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2006년 5월에 다 전체 250명이 해고가 됐고요. 그러면서 3년간 저희가 싸웠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좀 많이 지치기도 했었고, 그래서 법정으로 이제 가자라고 합의가 돼서 그동안 법정 투쟁을 이어왔었는데요. 우선은 사실 그 대법원 지난 2월 26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우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싸웠지만 코레일 관광 개발이라는 지금은 또 다른 자회사의 승무원들이 간접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2006년에 파업을 할 당시에 그쪽에 이제 위탁이 됐었는데, 그때까지는 약간 저희가 싸우기 있었기 때문에 그쪽 승무원들한테 뭔가 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됐나, 약간 상대적으로 잘해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실은 뭐 임금 체계도 정하고 뭐 매년 약간 임금 인상도 있었고 막 그랬었지만, 지금은 뭐 똑같이 저희가 법정으로 가고 나서는 다시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현재의 근무 형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저희 철도유통대에서는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사업비 얼마 해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받습니다. 여전히 승무원의 월급을 깎으면 깎을수록 그 회사의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고요. 지금은 그마저도 정규직은 채용하지 않고 인턴으로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턴이 워낙에 이런 대우가 안 좋다 보니까 자주 그만둬요. 물론 지금 되게 큰 문제는 이런 안전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KTX 승무원은 외주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철도공사가 주장하는 것 때문에 승무원들이 철저하게 안전 업무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승무원의 매뉴얼 자체가 승무원에겐 안전 업무가 배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기본적인 구급약조차 팀장만 소지할 수 있고요. 열차에서 불이 나도 소화기 취급은 승무원의 업무가 아니라 정말 그 400m 하는 열차에 딱 한 명뿐이 열차 팀장 혼자 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18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8량을 혼자, 열차팀장 혼자 뭐 이렇게 승강문을 다 열고, 그리고 거기 그 열차 5호차와 14호차에 비상사다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KTX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승강장 그 바닥과 그 높이가 거의 1m가 넘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중간에 발판이 나와서 이렇게 안전하게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발판이 안 나오는 사고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발판을 아니면 정말 그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대비하기 혹시나 이제 중간에 뭐 교량이나 뭐 다른 데서 비상 정차를 했을 때 너무 높기 때문에 비상사다리가 열차에 2개가 있는데, 그거를 사실 팀장님 혼자를 설치할 수 있는 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가 그런 비상사다리 설치나 모든 안전 업무가 열차팀장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철도공사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마저도 처음엔 저희가 개통했을 당시에는 이런 안전 업무가 승무원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대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같이 열차팀장님들과 함께 비상사다리 설치나 뭐 소화기 취급, 제세동기 취급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불법 파견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자꾸 대두되고 있어서 전혀 이런 쪽으로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기본적으로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이 있는데, 철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지금 거의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승무원들한테 그만큼 안전교육 2시간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만큼의 시급을 줘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그 승무원들의 교육시키는 비용이
그걸 안 했을 때 내는 과태료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게 한번 문제가 되니까 회사를 노동부에 고발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라는 데 서명을 강요하게 했고요. 지금 그나마 정말 안전 업무에 대한 교육 전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 뭐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이제 뭐 비상사다리가 어디 있나 5호차 14호차 뭐 이렇게 외우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웃긴 게 5호차 14호차에 그 비상사다리가 있다는 건 아는데 비상사다리가 정작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있다라는 것만 체크.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마저도 처음에는 저희가 열차팀장 1분, 저희 승무원 3명이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마저도 2명으로 줄어 있고요. 점점, 왜냐하면 승무원을 적게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회사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점 승무원들 자체부터 사실 열차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고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직으로 고용을 합니다. 근데 인턴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한 120 정도라고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인턴이 이제 정규직으로 되면 이제 180으로 오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처음에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뽑던 인턴을 지금, 그러니까 인턴이 지금 1년이 됐고요. 그 1년도 만약에 뭔가 사측에 뭔가 불만사항이나 뭔가 의의를 제기를 하면 그 인턴 기간이 3개월씩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 열악한 근무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직률이 높고, 사실은 이런 안전 업무가라는 게 약간 숙련이 되고 익숙해지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숙련될 만한 그런 시간조차도 주지 않고 있고, 그리고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쓰지도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코레일 관광개발이라는 지금 실태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난 2월 26일 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1, 2심에서는 모두가 KTX 승무원이 철도공사가 고용한 사람이 맞고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있는 게 사실이 맞다라고 판결이 났었는데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딱 정반대로 그대로 철도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열차 팀장은 안전에 관련한 업무를 하고, 사실 승무원은 서비스 관련만 한다, 이게 구별이 된다라는 철도공사의 의견을 그대로 적어서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어떤 승객이 안전 관련 업무는 팀장, 남자분 한 명 계시는 그 팀장한테 얘기하고, 뭐 서비스 관련한 거는 여승무원한테 얘기하고, 이걸 구분하는 승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판단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대법원은 내렸고요. 사실은 이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KTX 열차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안전 업무를 승무원이 탔을 때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내 앞에 이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승객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걸 저는 안전 업무가 아닙니다 하고서는 거절할 승무원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철도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안 하고 있다라는 걸 내보이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정말 그냥 그 서류상으로 승무원이 아니라라는 그런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판결을 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같은 노동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굉장히 많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개통 당시에 철도청에서 승무원들 상대로 이제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게 그대로 거기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패소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그런 판결문을 내려왔고요. 지금 사실 이런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완전히 철도공사의 이런 외주 위탁에 관한 거는 더 이상 이제 거리낌 없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면죄부를 준 거고요. 사실 이렇게 간접 고용이 되면서 이제 해당 근로자한테는 사실 철도공사는 사용자의 그런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 국민들한테는 이 안전과 공공성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안전을 방치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TX 승무원만 이게 자회사 외주 위탁이 된 게 아니라 역직원도 줄어서 지금은 대표도 다 외주화 됐고요. 지금 뭐 정비도 외주화 되어 있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역에서 전혀 지금 개집표가 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보안상 굉장히 문제도 많고, 사실 또 하나 문제는 정비, 검수하는 인원도 외주 위탁이 됐는데 그 사람마저도 사실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차량을 점검하는 기간을 늘립니다.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할 걸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늘려놓고 점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어느 정도 사실 이 정비사라는 게 기술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너무 이렇게 낮은 임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없으니까 철도공사에 그렇게 요구했답니다. 정비 자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웬만한 조금만 하면 금방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실 정작 정말 중요한 안전 문제에서는 지금 전혀 이런 인건비를 감축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재법원 판결이 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투쟁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상식적인 문제에서도 저희가 사실 투쟁을 멈출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1, 2심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고 했지만 각자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350명 정도 인원이 같이 파업에 참가를 했었는데 지금 남은 인원이 34명입니다. 한 10% 남았는데요. 각자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친구도 있고 힘들지만 저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렸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안전에 관한 이제 토크 이런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식품 안전, 그 다음에 세월호와 재난 안전 문제, 그리고 이번이 이제 KTX 이 안전 문제를 이제 함께 다뤘습니다. 이렇게 다루는 것은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안전에 관한 이슈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그런 문제를 잘 알아야 되겠다. 첫째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또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가지고 또 제도화하고 이것을 나의 문제로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를 이렇게 찾고 그럴 건데요. 맨 처음에 그 뒤에 계시는 이제 이수연 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늦게 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보내드리고 우리끼리 좀 더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 뭐 소중한 말씀 이렇게 해주신 우리 승무지부장님 김성아 지부장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총무님께서도 이렇게 오셔서 예, 또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